이번에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내에서 시청자의 정서적 욕구와 소비 의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의 경우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상에서 소비 동기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리밍 산업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서 소비에 대한 연구가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 또한 소비 행동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매우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와 차이점은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동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의 차이점과 이용 의도, 소비 의도의 동기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 오프라인 관계의 불만족이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상의 관계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기가 오프라인 상에서 좀 동기와 행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서비스 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 충족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용 충족 이론은 수용자들이 무엇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한 이론입니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어떤 욕구가 발생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용 충족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구의 발생에는 인지적인 욕구, 정서적 욕구, 개인 통합적 욕구, 사회 통합적 욕구, 도피 긴장 해소 등의 욕구가 있다면, 이러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적합한 미디어, 신문, 잡지라든지 TV,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용 충족 이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른 미디어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였을 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기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의는 여기 제시한 것처럼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simultaneous way recorded and broadcast in real time으로, 특징은 1번 스트리머 주도 콘텐츠. 스트리머가 결국에는 이 어떤 방송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리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비디오 스트리밍에서는 이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스트리머 대 다수의 동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다른 미디어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과 동시에 소비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 충족 이론이 연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가 1인 미디어 중심으로 스트리머가 주도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용 충족 이론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익명으로 행동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감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J는 한 명이고 시청하시는 사람이 매우 여러 명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는 자신을 공개하지만 이용자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원치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방을 나오거나 채팅을 치지 않는 걸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와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통한 스트리머 관계 강화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서는 광고를 한다든지 스트리머가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소비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한다든지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음성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스트리머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의견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을 내고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스트리머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스트리머와 관계를 강화하기에 매우 최적화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가 다른 미디어와는 확실히 차별되는 높은 상호작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어떤 소비 행동을 통해서 스트리머와 관계를 강화하거나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욕구를 충족하고 싶거나 그런 충족 이론에 따라서 높은 상호작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서적 욕구가 있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용 동기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용 충족 이론의 미디어 동기는 크게 5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검색 및 환경 이해, 강화 욕구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게 더욱 빠르게 흡입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여러 명이 한 번에 시청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마다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빨리 감기를 한다든지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지만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지적 욕구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오락적, 감정적 경험을 강화하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호작용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비 행동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사회통합적, 개인통합적 도피 긴장 해소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통합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소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콘텐츠를 다수가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사용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면 저는 관찰자 시점에서 사람들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 행동과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도피, 긴장 해소 같은 경우에도 소비 행동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시청만 통해도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도피와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적극적인 소비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욕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실시간 상호작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내고 시청자가 스트리머에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돈을 받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욕구가 있을 때 소비 행동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지향성과 정서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욕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우선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욕구,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라이빙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스트리머가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 욕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 책임, 의사결정, 권력과 지배력에 관련된 욕구를 의미하는데 스트리머 상호작용에 기반한 직접 후원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두고 정서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개인적인 따뜻한 관계를 묻고 싶어져 하는 욕구로 둘 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스트리머에게 의견을 피력하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트리머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 후원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 사람이 쓰고 싶은 물건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도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요약하자면은 각 욕구는 표출과 기대 행동으로 나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욕구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대인관계를 지향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러한 이제 모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연구 설계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될 부분은 오프라인상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동기를 의미하고 욕구 또는 목표로 야기되는 불안스러운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예시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게 이제 개인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서로 상반되는 욕구와 목표가 곤중될 때 이럴 때 갈등 상황이라고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갈등 상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대응 행동을 하게 되는데 대응 행동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가 바뀌게 되는데 오프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좀 많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행동으로 문제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기존 관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 등의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등에 따른 대응 행동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경우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기존 강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고 이런 갈등에 대한 대응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 중심으로 높은 상호작용이 매우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익명성으로 서비스 내 행동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죠? 1대 다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했는 이야기가 뭔가 부정당한다. 했을 때 온라인이라면은 오프라인이라면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리해. 그러면은 방을 나오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쉽게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통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상에서 새로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오프라인에 대한 관계의 불만족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참여가 스트리머의 정서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교환과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참여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충족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용 충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는 부분이 바로 실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TV를 볼 때 아무 목적 없이 TV를 켜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TV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동기를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용 충족 이론에서는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의 정도가 단순히 내가 이거를 시간 때우기나 아무 목적 없이 시청을 하고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참여의 정도가 높을 때 더 많이 몰입되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 목적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럼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시청자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리밍 콘텐츠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댓글로 이제 이야기도 가능하고 실제로 영상 후원을 통해서 혹은 음성 후원을 통해서 스트리머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머가 결정을 미치게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라이브 비디오에 참여가 증가하면은 그룹에 대한 식별이 증가하고 지속 사용하고 싶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자면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참여 정도가 높은 경우에 오프라인처럼 높은 상호작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 욕구를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은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참여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스트리머에 대한 관계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고,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가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인간관계에 불만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방송 진행자와 1대 다수의 시청자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간편하게 정서적인 욕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프라인 대인 관계에 불만족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가 낮은 경우는 오프라인상에서 인간관계 불만족이 높지만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는 것이 있지만 참여가 낮다면은 온라인이 굳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관계 개선을 노력하거나 다른 대응 행동으로 회피하거나 할 것이 더 높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관계에서 대인 관계가 이미 만족스럽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가 높은 경우에는 이미 오프라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감소할 것이고, 이것보다는 뭐 단순히 즐거움이라든지 흥미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가 낮은 경우는 오프라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스트리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정서적 욕구가 높을 때 미디어에 대한 소비 의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의 이용 욕구, 욕구가 발생, 정서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 형성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채울 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 욕구를 느낄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충족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정서적 욕구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 소비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적 욕구의 증가 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이때 서비스 내에서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 행동,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런 금전적인 지불이 필요한 소비 행동에 의해促進될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내의 소비 방식은 제품을 구매하고 후원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프라인 대행 관계에서 불만족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가 높을 때 시청자는 정서 욕구를 느끼고 정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트리머가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후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1번 가설은 오프라인 관계 만족도가 낮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 정도가 높을 때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높아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에 대한 정서 욕구가 높을 때 미디어의 소비 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설을 세웠습니다. 연구 디자인은 오프라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으냐 낮냐, 그리고 참여 정도가 높냐 낮냐로 하였고, 조건은 이제 대인관계 만족도를 조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믿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겪은 적이 있나를 통해서 집단을 구분했고, 오프라인 관계상에서 만족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기술해 주세요. 당신이 그때 어떤 기분이 간단하게 기술해 주세요. 와 같은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라 라는 걸로 이제 링크를 주었고,
참여율 정도가 낮은 집단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채팅을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였고, 두 번째는 참여 정도가 높은 집단은 꼭 채팅에 참여하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참여 정도를 높게 조작을 하였습니다. 변수의 측정은 이와 같이 측정을 하였고, 조작 점검 결과 성공적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와 참여 정도를 잘 정의됐다, 잘 조작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설 검정 부분에서 스트림에 대한 정서 욕구에 대한 오프라인 대인관계 만족도와 참여 정도를 유언 분석 분석을 했지만 유의미한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호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설을 세운 대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나타났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은 소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정도로 이완 분산 분석을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고, 상호적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정서적 욕구와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이 높은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상에서 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로세스 매크로 7번을 통해서 이를 조금적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볼 때 회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낸 부분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연구에서 앞서 제시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컨텐츠가 즐겁기 때문에 참여 의도와 소비 의도가 증가하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매개 변수로 컨텐츠의 즐거움을 넣었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정서적 욕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 하나의 자료로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 1까지 준비를 하였고, 스터디 1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상의 대인관계 불만족인 경우, 그러면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스트림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증가함을 확인했고, 이 정서적 욕구가 소비 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즐거움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분석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 이유는 아마도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할 때 다수의 시청자가 이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소비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 소비 행동과 정서 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하였고, 오프라인 대인 관계에서 불만족이며 참여 정도가 높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에 대한 정서 욕구가 증가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 소비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한계점들은 조금 있는데, 우리가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였는지 측정하지 않고 30분간 시청을 했다라는 것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리머의 특성이라든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다른 이용 충족 이론에서 제시한 동기들이 유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서디를 좀 붙여나가서 연구를 이어갈 생각이고, 발표는 여기까지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